내가 설마 어린아이의 몸으로 전생해버렸다. 게다가 이 가족도 성이 심이네요. 다음. 지금은 몇 년도지? 2025년이네. 빨리 넘기라고 했잖아. 다음 걸 보고 싶다고. 2025년. 벌써 60년도 넘게 지났는데 내 말 못 들었어?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빨리 넘기라고 했잖아. 다음 걸 보고 싶다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해.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래서 뭐 우리 집 밥을 먹으면 내 말대로 해야지. 자, 너 좀 봐. 사치와 방탕에 빠져 게으름만 피우고 신시대 아이답지 않잖아. 일어서. 이 아이 미쳤나? 일어나라고 했잖아. 청소년은 마치 아침 쓸분 8시의 태양과 같아서 이상을 가져야 해. 도덕성이 있어야 하고 교양을 갖추고 규율을 지켜야 한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니? 5강3위의 5강과 3위가 무엇인지 나한테 외워서 말해봐.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가씨 울지 마. 오늘 왜 이러니? 아직도 아가씨한테 사과 안 했어?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우면 안 돼요. 잘못을 저질렀다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야 해. 온실에서는 좋은 꽃이 피지 않아. 운전기사 자식 주제에 감히 내 조카 딸을 훈계하다니. 둘째 삼촌. 안심하세요. 둘째 삼촌이 내 편을 들어줄게. 예전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과거와 놀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래서 너를 심가문에 남겨두고 제발 뻔뻔하게 굴지 마. 너 뭐 하는 거야? 깡패 같은 태도, 깡패 같은 말투. 모르겠다. 소가 요정이 된 줄 알았네. 이 꼬마야. 오늘은 꼭 제대로 혼내줄 거야. 어때? 무서워졌지? 우리 둘째 삼촌은 깡패로 유명하거든. 넌 끝장났어. 몸과 피부는 하늘이 주신 것이니 사기를 치다니 문신이 반짝이는 건 난 처음 봤어. 알고 보니 스티커였구나. 오늘은 꼭 내 엉덩이를 꼽히게 만들어 버릴 거야.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이모부님, 왜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이모부님, 제발 죽지 마세요. 몇 군데 경혈을 눌렀을 뿐이에요.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 뿐이야. 내가 너를 제대로 처리할 때까지. 두 팔을 정리하고 나면 풀어줄게. 이 망할 꼬마야. 형한테 말할 거야. 가문 규율에 따라 처단하게 할 거야. 젊은이 깨끗하고 단정한 게 제일 좋아. 남들 흉내내며 체면 깎는 짓은 그만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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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풀어도 돼? 움직일 수가 없어. 빨리 풀어줘. 신기하지?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100번 시도해도 100번 다 통하네. 나도 배우고 싶어. 나도 배우고 싶어. 이건 어디서 배운 거야? 너 누구야? 쉐재민과 너는 무슨 사이야? 아빠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과거한테 심술궂게 굴고 둘째 삼촌까지 괴롭혀. 그녀는 정말 나빠. 빨리 쫓아내줘. 나랑 과거를 눈에도 안 넣어주는 건 그렇다 치고 이젠 도대체 예의가 없네. 감히 아빠 이름을 치코로 부르다니. 빨리 그 애를 혼내줘. 쉐재민은 너희 아버지야. 그럼 너희 둘은 내 자식이 아니겠니? 미나는 어디 있니? 어떻게 아버지의 어린 시절 애칭을 아세요? 이 이름은 가족 말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건데. 어디서 들은 거야? 왜냐하면 아이고 형, 그게 뭐가 이상해. 어쩌면 말이야. 아마도 험담을 좋아하는 친척 중 한 명이 한마디 했을지도 몰라. 이 멍청한 꼬마가 그걸 기억해버린 거지. 앞으로 우리 아빠를 그렇게 부르지 마. 아가씨 아래로 내려가서 좀 쉬세요. 민자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니? 몸은 괜찮아? 우리 심 가문이 오늘 가문 잔치를 연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중병에 걸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의식이 맑으실 때 친지와 친구들을 한 번 더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민자가 아팠어요. 제 민자. 그렇게 활기차고 사랑스러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병에 걸렸을까요? 미나는 어디 있니? 난 그 아이를 보고 싶어. 너는 도대체 뭐야? 우리 아빠를 내가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난 민자 엄마야. 너희 할머니라고.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 미친 녀석 끝도 없나 보네. 우리 가문의 할머니. 하지만 지난 세기에 뛰어난 화학자셨어. 나라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셨어. 이 꼬맹아, 어떻게 감히 그분을 모욕할 수 있니? 내가 감히 또 어른을 모욕한다면 널 다시 아동복지원으로 돌려보내겠다. 경비원 이 아이를 데려가라.
오늘은 꼭 민자이를 만나야 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꼬마 하나도 못 잡다니. 그건 아빠가 가장 아끼는 나무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나무가 심 가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니? 이건 민자. 엄마가 또 떠나시는 건가요? 하지만 엄마가 너한테 선물을 가져왔어. 이게 뭐예요? 위에 제 이름도 적혀 있네요. 이건 엄마가 새로 개발한 품종이야. 엄마가 연구를 끝내서 이 작은 나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을. 엄마는 돌아올 거야. 정말이에요? 엄마가 돌아오면 바로 이 작은 나무에 꽃이 피나요. 그러니 엄마가 없는 이 기간 동안 미나는 이 작은 나무처럼 쑥쑥 자라야 해. 이건 내가 민자이에게 선물한 그 나무야. 가주님,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입 2장 떨어졌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는 없잖아.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그게 심 할아버지의 보물이라는 걸 들으니 그분이 연봉 100만인 정원살 10명을 고용해서 이 나무를 돌보게 했다던데 중요하지 않을 리가 있겠어. 당신은 해고됐어요. 입 가장자리가 마르고 말려있다. 인맥 사이에 화와 및 탈록 현상이 나타납니다. 입자루 밑부분 조직이 수분을 잃고 시들었으며 탄력이 부족합니다. 이 나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양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잎은 약간의 외력만 가해져도 떨어집니다. 이 동치와는 상관없다. 거기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 꼬맹아, 설마 최고 수준의 원예사보다 더 잘 알겠었어. 문제는 바로 너희 원예사들에게 있는 거야. 이 나무는 품종이 특별해. 그들은 이 나무의 생육 습성을 모르잖아. 그저 비싼 비료만 마구 뿌리고 있을 뿐이야. 뭘 하고 있는 거야? 믿으시겠어요? 내가 이 나무를 더 잘 키울 뿐만 아니라 꽃까지 피게 할 수 있다고. 꽃을 피울 수 있어. 우리 아버지는 이 나무를 수십 년 동안 키우셨는데 한 번도 꽃을 피우는 걸 본 적이 없으니 이 나무는 꽃을 피우지 않을 거야. 심 가문에서 도대체 어떻게 너 같은 멍청한 아이가 태어났을까? 본 적이 없다고 해서 K59 영양액 1ml만 있으면 돼. 이건 우리 할머니께서 생전에 연구하시던 마지막 프로젝트였어. 나중에 사고로 인해 모든 자료가 보존되지 못했죠.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그 당시 저는 쉐란의 팀원들은 그들은 그 해의 사고로 인해 연구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직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케이오스쿠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이 일을 나랑 아버지 말고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누가 내게 말해준 거야? 분명 아빠한테서 들은 거야. 아빠가 요즘 정신이 혼미한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 어쩌면 언젠가 잠꼬대를 하던 중에 그녀가 우연히 들었을지도 몰라. 알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 이름 하나 들었다고 그렇게 뽐내다니. 아쉽게도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뒤져도 그 뭐라고 했더라. K라는 건 한 방울도 찾을 수 없는데 무슨 영양액. 하인의 자식은 어쨌든 체면이 서지 않는 법이야. 그만해. 장난은 그만하고 당장 나가.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방해하지 마. 잠깐만. 세상에 K59 자료가 없다고 누가 그랬나? 어떻게? 자료가 있나? 어디에? 여기 있어. 형, 들었어? 그녀 말로는 KK49 자료가 자기 머릿속에 있다고 하더라. 그만 해. 그녀를 데리고 내려가서 별실로 가둬. 가정연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직접 처리할게. 인산수소칼륨은 사용할 수 있지만 칼륨 함량이 다소 높아 중화해야 한다. 황산암모늄은 질소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불순물 함량이 다소 높다. 질산칼슘은 용해도가 좋다. 그리고 붕사도 있다. 기본 버전을 만들면 K59 영양액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을 하려는 건가요? 기본 NPK 비율은 정확해야 합니다. 질산칼슘을 통해 질산탈질소와 칼슘 이온을 공급합니다. 황산암모늄은 암모늄 탈질소를 공급하고 pH를 조절합니다. 는 개화의 중요한 효소의 활성을 조절합니다. 저 여자가 여기서 뭘 중얼거리는 거지? 난 도무지 한마디도 이해가 안 가네. 목표 이시값을 1.2에서 1.5 사이로 조절. 밀리시멘스 센티미터. 다 됐어. 아, 안 돼.
너 미쳤어. 여긴 내가 소꿉놀이를 할 곳이 아니야. 내 보기엔 그녀가 분명히 장난치고 있는 것 같아. 이 주전자물을 다 쏟아부으면 이 나무가 죽지 않는 게 기적이야. 그건 옛 가주님의 건강이 원래 좋지 않았는데 이 나무가 죽으면 라이프 아마도 내가 떠나기 싫어하는 거겠지. 그럼 내가 직접 데리고 나가주겠다. 날 놓아줘. 설마 이 아이는 정말 내가 말했잖아. 이 물 한 주전자를 다 부으면 이 나무는 죽을 거라고. 잎이 다 떨어졌잖아.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 때문이야. 다 내 탓이야. 내가 나무를 죽였어. 이 나무는 원래 그런 성질이라서 꽃이 피기 전에 먼저 잎이 떨어지거든. 5분 뒤면 꽃이 피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심 가문은 너를 잘 대접해줬잖아. 왜 자꾸만 몇 번이나 방해하는 거야? 난 방해한 적 없어. 5분 뒤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건 그냥 시간을 끄는 거야. 5분 뒤면 분명 또 다른 핑계를 대겠지. 당신이 우리 심가에서 키우고 있는 이상 나는 심가 가주로서 너를 처벌할 권리가 있다. 뭘 하려는 거야? 주인님, 큰시 났어요. 무슨 일이죠? 주인님, 주인님의 나무가 죽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남기신 유일한 유산도 죽어버렸어요. 이제 저에게 바랄 게 없네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이유도 없고요. 이 세상에 더 머물 이유가 없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엄마, 민자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요. 민자, 엄마를 보러 갈게. 주인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손주들은 다 왔나요? 다 왔어요. 저를 부축해 주세요.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뵙게 해주세요. 뭘 하려는 거야? 누구세요? 쌍복 차려 입으세요. 그래, 바로 그거야. 진작 제대로 혼을 내줬어야 했어. 그녀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 해.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서는 안 되는지. 제 생각엔 가주처럼 중요한 나무를 죽여버려도 과하지 않아. 가주, 란색 시스템. 오늘 당신은 가규를 거듭어기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함부로 윗사람을 자칭하고 선조를 모독하며 가문을 망치고 재산을 탕진했다. 인륜을 거스르고 가규 제7조에 따라 30대의 회초리를 내려 가문의 기품을 바로잡아야 한다. 내가 이토록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니 어떻게 심 가문의 가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내 형에게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가르치려더니 가주가 벌을 주면 너는 그 벌을 받아야 한다. 누가 내게 대들라고 했느냐? 심 가문에 언제부터 이런 봉건적인 규율이 있었나? 죄송합니다. 오늘 이 가문 연회. 제가 임종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여러분 후손들 내 민자? 어떻게 순식간에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아이에서 어떻게 순식간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는지. 무슨 소리야? 몸은 아주 건강하시잖아요. 왜 임종 운운하는 거야? 난 벌써 70년 넘게 살았어. 이제 충분히 살았어요. 다만 바라는 건 어머니께서 예전에 품으셨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을 뿐이야. 가문의 어른, 어머니께서 남기신 회사를 이렇게 훌륭하게 일궈내셨으니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분명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떠날 때 당신은 아직 그렇게 어렸는데 혼자서 자라나 심가도 아주 알차게 잘 꾸려왔고 정말 힘들었겠지. 다 엄마 탓이야. 천국이 있다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꽃이 피었어. 엄마가 돌아오셨어. 민자. 왜 이제야 돌아오셨어요? 민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미나, 울지 마. 다 엄마 탓이야. 엄마는 어린 너를 두고 떠나서는 안 됐어. 너를 혼자서 이렇게까지 자라게 해서는 안 됐어. 다 엄마 탓이야. 미안해. 아니야,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야.
미나는 엄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그때 너와 헤어졌을 때 엄마는 아직 꼬마였잖아. 어떻게 다시 만났을 때 벌써 늙어 계셨을까? 엄마는 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지도 못했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엄마가 말했었지. 나무에 꽃이 피기만 하면 내가 돌아올 거라고. 60년이 넘게 난 이 나무가 꽃을 피우기를 기다려왔어. 그런데 드디어 이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엄마가 돌아왔어요. 엄마는 이제 민자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엄마, 아빠, 이건 미쳤어.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러실 수 있나요? 대부인,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린아이 앞에서 울었다가 웃었다니. 분명 이 나무가 갑자기 꽃을 피우자 늙은 가족께서 기쁨에 정신을 잃으신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흥분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당장 빨리 가세요. 우리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어. 누가 그에게 그런 말을 하게 했나요? 그녀는 너희들 때문이야. 민자, 너 때문이야. 다 내 탓이야. 우리 아빠가 기절할 정도로 화나게 했잖아. 우리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랑 끝장내버릴 거야. 빨리 구급차를 불러. 내가 먼저 아빠를 병원에 모시고 갈 테니 넌 꼭 이 망할 년을 제대로 혼내줘. 민자, 아직 소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날 놓아줘. 민자 아픈 건 분명 괴로울 거야.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해. 왜 그런 척해? 내가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옛 가주님이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서 기절하시지 않았을 텐데. 가주님 더 이상 마음을 약하게 쓰시면 안 돼요. 그녀는 그야말로 재앙의 화신이에요. 자신의 부모를 죽게 만들었어. 이제 와서 우리 심 가문을 망치러 온 거야. 이제 옛 가주님까지 해치려 드네요. 그녀를 다시 아동복지원으로 돌려보내라. 다시는 심 가문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는가? 심씨그룹, 바로 나 심란의 심이다. 심 가문의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에도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나보다 심 가문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슨 소리야? 가주님 아직도 망설이시는 건가요? 그녀가 바로 전 가주님을 기절하게 만든 주범입니다. 당장 그녀를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기라도 한다면 뭐라고요?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심 사장님, 무슨 일이죠? 당장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사님들께서 이미 회의실에서 사장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또 너야? 민자가 의식을 잃었어요. 회사에 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내 능력으로는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나서서 회사를 안정시켜야겠어. 이 세 사람 왠지 나지익은데 왕창? 천민, 수샤오만 이 사람들 다 내 제자들이잖아. 쉐가주. 회사에 일이 생겼는데 우리 새 늙은이가 먼저 도착했잖아. 당신은 맨 마지막에 왔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내가 말해보라.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구체적인 시점, 발단 사건의 규모, 그리고 핵심 문제. 1분 안에 요약해봐. 당신이 말해보세요. 실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시간 순서대로. 발단 사건의 규모, 그리고 핵심 문제. 1분 안에 요약해봐. 그녀의 질문 방식이 선생님과 정말 똑같네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직원 중 한 사람의 아이로 심 가문에서 양육받고 있다. 다들 그녀를 신경 쓰지 마세요. 직원 자녀가 감히 이런 장소에 올 자격이 있나? 우리가 나눈 대화는 전부 회사 기밀인데 만약 그녀가 누설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가문 주인님, 당장 사람을 불러서 그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 누구라도 회사 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직 저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회사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으로도 너 같은 놈이 나이가 어린 주제에 제 몫을 모르는구나. 역시 너는 여전히 참을성이 없구나. 나한테까지 훈계까지 하다니. 우리 셋은 모두 심원사의 제자야. 심지어 옛 가주라도 형, 누나라고 불러야 해. 너 같은 어린 꼬마가 감히 이렇게 뻔뻔하게 굴다니. 우리를 눈에도 안 두고. 너희 셋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밖에서는 내 제자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은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분이시잖아.
어떻게 감히 그녀라고 자칭할 수 있나? 우리 선생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셋은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조차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히? 너 아직도 그렇게 울보구나. 끝도 없이 떠들고 있네. 믿을래 안 믿을래? 딸딸 907. 화업규와 승.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 셋의 그 당시 학번을. 도대체 넌 누구야? 또 여기서 헛소리를 하고 있네. 미안해. 이 아이는 우리 신 가문에서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탓이야. 일단 회사 일부터 이야기합시다. 아 맞아요. 이렇게 말을 끊으니 중요한 일을 깜빡할 뻔했네. 그래서 회사사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품질검사부서에서 긴급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원래 생산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제3차 분량의 강건소 20톤의 원액이 정적 보관 단계에서 오염이 검출되었어요. 뭐라고요? 20톤 전량이 오염되었다고요? 오염원은 무엇입니까? 오염원은 예비조사 결과 희귀한 K형 바실러스균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균은 생명력이 매우 강하며 일반적인 소독에도 견딜 수 있어 20톤의 원액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K형 포자균 윤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오염된 원액을 모두 폐기하고 동시에 예비 생산 라인을 가동하여 전력을 다해 재생산해야 합니다. 폐기. 재생산이라니 말만 쉽게 하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 윗톤의 원액. 만약 전부 폐기한다면 원료 비용과 생산 에너지 비용을 합치면 회사에 10억을 초과할 것이고 심씨 가문의 현금 흐름은 즉시 끊길 것이다. 의약품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오염된 원액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최후의 선입니다. 계약과 손실에 대해서는 제가 방법을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최후의 선은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원슈. 내가 젊고 원칙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사업 세계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가끔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도 있거든. 우리 늙은이들끼리 상의해봤는데 그 결과 타협안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무슨 방안이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K형 바실러스균은 현재 인체에 유해한 부작용을 일으킨 증거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는 한 원래 계획대로 충전 및 생산을 진행한다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난 동의할 수 없어. 제발 분수를 알아라. 우리는 회사를 구하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방안에 동의하지 않아 회사에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모든 사람에게 손실을 초래한 CEO인 당신을 해임할 것입니다. 원슈. 회사도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해도 어떤 부작용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동의하기만 한다면 당장 지시를 내려 생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도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이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나요? 시머눅. 당장 이걸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 미친 녀석을 당장 쫓아내라. 여긴 내가 횡포를 부릴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라. 민자이가 심씨 그룹을 내 손에 맡겼잖아. 넌 바로 그렇게 했지. 교활하게 굴고 틈을 타서 이득을 챙기면서. 넌 인민들에게만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우리 심가, 새 양심에도 배신했다. 내가 뭘 안다고? 평소대로 생산을 계속하면 심씨그룹에 아직 희망의 빛이 남아있다. 만약 원액을 폐기한다면 그럴 경우 심씨 가문은 죽을 길밖에 없다. 설마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할머니께서 직접 세우신 기업이 내 손에서 망해가는 걸. 누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폐기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했나? 나는 굳이 세 번째 길을 택하겠다. 무슨 길인가요? 그 원액을 되살릴 방법이 있다. 어린애가 헛소리를 하네. 어린 나이에 벌써 허풍을 떨다니. 한번 들어보고 싶군. 6살짜리 꼬마가 어떤 기발한 계책을 10억 가치의 원액을 구할. 우리 3명의 전문 노련한 베테랑도 손쓸 도리가 없는데 내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 K형 바실러스균은 생명력이 강하지만 하지만 치명적인 생물학적 특성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바로 칼슘 이온에 의존하여 포자 외피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이 특성에 맞춰 맞춤형 3원 살균제를 조제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원액이 오염되었는데 이건 생명을 구하는 약이에요. 선생님, 빨리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을 찾아서 3원 살균제를 조제해야 해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람들이 되자. 이 방법을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어떻게 알겠어요? 그녀는 심 가문에 살고 있으니까요. 선생님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남겨진 자료도 있으니 단어 하나 안다고 감히 여기 와서 뽐내다니. 이 방법의 실행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나? 각 시약의 배합 비율은 밀리그램 단위까지 정확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살균은커녕 모든 원액 모두 완전히 폐기되어야 해. 우리도 예전에 선생님의 지도 아래 모두 배합에 실패했고 선생님 것만이 겨우 쓸만했을 뿐입니다. 겨우 6살짜리 꼬마가 구체적인 배합이 뭔지 알기나 하냐. 그야말로 천방야담이야. 보아하니 이 오랜 세월 동안 너희들은 정말 조금도 발전이 없구나. 내가 예전에 정말 헛수고였네. 이제부터 내가 할 말 한마디 한마디 잘 들어. 그대로 실험실에 전달해라. 우리 심 사장님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원액을 섭씨 45도까지 예열한 뒤 0.005%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용액을 3% 과산화수소 용액, 성인몰 ETA나 들면 용액, 98:1의 비율로 순서대로 첨가하고 30분간 처리한 후 그람 염색 현미경으로 확인. 실험실에서 내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라. 무슨 엉터리 소리야. 내 말대로 해. 그건 순전히 시간 낭비야. 그녀를 따라 함부로 굴지 마. 한번 해본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잖아. 이게 내 마지막 기회야. 방금 그녀가 말한 모든 단계를 따라 연구개발센터와 A급 실험실에 알리세요. 바로 처리하러 갈게. 미쳤어. 도대체 어떻게? 정체불명의 미친 녀석 말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그런 헛소리에 시간을 낭비하다니. 30분 안에 결과가 나온다니. 그때 가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자. 심 사장님,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마 이 미친 녀석이 정말로 맞췄다는 건가? 이 실험은 선생님만이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성공할 리가 없어요. 직접 보세요. 이럴 수가? 알았어. 이 꼬맹아. 어떻게 선생님과 똑같이 잘할 수 있겠어? 게다가 우리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30분을 헛되이 낭비하게 만들다니. 우릴 원숭이처럼 놀리는 거잖아. 어른 말 안 듣는 건 손해볼 게 뻔하잖아, 요슈. 어서 빨리 결정해. 당장 생산 라인을 가동해. 계속 이렇게 질질 끌면 우린 계약 위반이 돼버려. 내 명령이다. 모든 생산 라인. 잠깐만.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내가 직접 실험해볼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겠어? 여전히 책임을 실험원에게 떠넘기려는 건가? 그건 실험실 사람들은 우리 몇 명뿐이야. 내가 직접 키워낸 제자들인데 다들 수년 경력의 베테랑들이야. 기술도 탄탄한데 감히 그들을 의심하다니. 너희가 키워낸 제자들. 그건 더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그만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직접 실험해보겠다고. 참 이상하네. 방금 그녀가 그렇게 소리치더니 난 갑자기 그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게 되어버렸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녀는 항상 나에게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을 줘. 방금 했던 실험 절차를 다시 말해봐. 뭐가 반복할 게 있냐. 전리 조교님이 전해주신 절차대로 다 했는데요. 실패는 실패인 거지. 방금 전 실험 절차를 말해달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해줘야 하나요? 벤잘코늄 염화물 용액, 3% 과산화수소 용액, 0인몰레이 이나트륨염 용액, 각각 98대 1대 1의 비율로 순서대로 가열하여 45도로 예열한 원액에 문제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실험은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나이트로글리세린 좀 가져다 주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니 미쳤어. 그건 고위험 화학물질이잖아. 예전에 선생님의 실험실에서 바로 니트로글리세린 누출 때문에 폭발했던 거잖아요. 쉘 사장님, 니트로글리세린은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뤄도 심각한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건 함부로 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실험 중단. 더 이상 장난치지 마세요. 그 물건을 내게 넘겨라. 다들 나가라. 모든 결과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뭘로 책임질 건데? 만약 실험실이 폭발하면 내 목숨도 끝장날 텐데. 59년에 있었던 그 폭발이 바로 가장 좋은 예야. 그런 일은 2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돼. 그렇다고 위험한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 과학 연구 그 자체에는 미지와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어떤 기술적 돌파구가 수많은 실패, 심지어 피해 교훈 속에서 벗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저 헛소리일 뿐이야. 도대체 내가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너희들이 풍요로운 생활과 체면 있는 지위가 흔들릴까봐, 혹은 의사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너희는 이미 명리와 부에 타락해 초심을 잊은 것인가? 만약 한 번의 사고로 인해 탐구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린다면, 미지의 난제에 대해 영원히 외면한다면, 그렇다면 과학의 진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니트로글리세린은 어디에 있나요? 난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 너희들 지금 당장 다 나가. 보아하니 이 꼬마 아가씨는 완전히 미쳤구나. 정말 직접 이 실험을 하려는 거야? 빨리 그녀를 막아라. 나 너희들 나가라고 했잖아. 기회를 놓치면 후회도 소용없을 거야. 나 심라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만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나는 이 실험을 하기로 선택할 거야. 가자. 저 애가 죽고 싶다면 우리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어. 미쳤어. 이 애는 정말 미쳤어. 그녀는 실험실을 마치 자기 집처럼 소꿉놀이 하는 곳이라도 되는 줄 아나. 원슈.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1분만 지체해도 대량의 주문을 잃을 수도 있어. 경쟁사들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어서 말씀해 주세요. 공장이 평소대로 생산하도록 하세요. 말 좀 해봐. 설마 정말로 모든 희망을 그 꼬마에게만 걸고 있는 건가? 그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것조차 불확실하잖아. 그때 가서 생산을 재개하면 이미 늦을지도 몰라. 내가 명령을 내렸다. 성공했다. 그람 염색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습니다. 원액은 확실히 성공적으로 정제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과학자로서 모험조차 감히 하지 못한다면 성공은 고사하고 운 좋게 성공한 샘. 즉시 전면적인 정제 작업을 조직하라. 모든 배치의 안전 기준 충족을 보장하고 등등. 정제는 성공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어떨까? 그가 투입해야 할 인력과 물자, 비용은 아직 계산조차 안 했잖아요. 오 엔지니어. 이번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얼마입니까? 대략 5분의 1 정도. 5분의 1이라니. 꽤 많은데요. 원래 가격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이익이 전혀 남지 않으니 가격을 올려야 해. 가격을 5분의 1 정도 인상해야 해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안 되죠. 원액 오염은 우리 기업의 문제입니다. 왜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이건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의 문제지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가격을 5분의 1 인상하는데 동의합니다. 시모누. 우리 심가문의 가훈을 기억하나요? 제가 자리를 비운 이 몇 년 동안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왔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할머니, 그분은 벌써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거 아니었나요? 그냥 계속 우리 집에서 키우던 그 아이 말이에요. 그 아이는 어디 있나요? 회사에 일이 좀 생겨서 큰형이 처리하러 갔어요. 들으니 그 아이도 바로 뒤따라갔다고 하던데, 제가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 우리 집에 온 지 꽤 됐는데 도대체 어디 갔어요? 나 지금 당장 회사로 갈게. 심가의 가훈은 심씨 가문에서 태어난 자는 반드시 정성과 성실을 다해 만민을 이롭게 하고 가문과 나라에 보답하라. 말해봐. 방금 내가 내린 결정 중 이 가훈 중 어느 하나라도 부합하나요? 그리고 너희들, 그 당시 누가 가슴을 치며 말했지? 앞으로 국가를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하겠다고. 여러분 힘을 내자.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약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우리 약을 부담 없이 복용할 수 있게 합시다. 리 공장장님 어떻게 오셨나요? 우리 공장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이번 약은 이윤을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까지 이번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만장일치로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이 약이 사망률을 1푼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몇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개인의 이익은 인민의 건강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서민들이 이번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리 공장장님과 선생님처럼 인민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하겠습니다. 나도. 그래. 너희 몇 명은 지금 돈을 벌기 위해 양심마저 버렸군요. 양심으로 밥을 먹을 수 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 누가 너희한테 양심 따위를 말하겠어? 시장은 전쟁터고 돈 버는 게 진리다.
쉐 가문은 자선 단체도 아니잖아. 너희는 이제 모두 돈에 눈이 멀었어. 예전에는 굶주린 채로 연구를 했고 장비도 초라했으며 환경은 열악했지만 마음속에는 국민을 생각했지. 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병원을 다니고 약을 살 수 있을지 고민했지. 지금의 여러분을 보세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으며 이렇게 훌륭한 실험 장비와 셀 수 없이 많은 자금도 있는데 어째서 오히려 마음이 탐욕스러워져? 눈에는 오직 돈만 보이는 것입니까? 심씨 가문의 상하를 막론하고 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가격 인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고작 5분의 1의 손실일 뿐인데 절대 자금난을 초래하지 않을 텐데 심 가문의 자초한 실수, 손실은 스스로 감당해야 마땅하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감히 심가 가주를 훈계하냐. 원액 정제 문제를 해결했으니 확실히 공로를 세웠지. 하지만 남은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녀를 심 가문으로 데려가라. 오늘은 내 동의 없이는 그 가격을 제시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건 너 같은 시골 아가씨가 끼어들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당장 입 다물고 나가. 안 그러면 엉덩이 맞을 줄 알아. 너 같은 꼬마 계집애가 정말 자기를 회장인 줄 아나 보네. 내가 반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누가 그녀의 반대가 소용없다고 했나. 오늘부터 그녀의 명령이 곧 나의 명령이다. 왜냐고? 그녀가 바로 내 할머니니까. 우리 심씨 그룹의 창립자 심란. 무슨 소리야? 진민, 병에 걸려서 정신이 혼미해진 거 아니야? 그래. 너는 역시 선생님을 그리워하는구나. 아이를 엄마로 인정할 순 없잖아. 난 정신이 나간 게 아니야. 왕창 내가 촬영장에 온 첫날 내 비커를 뒤집어 엎고 혼날까봐 유는 그 안에 증류수를 몰래 부어 가짜로 위장하려다. 내가 알아채고 벌로 과학실험실 안전수칙을 100번이나 베꼈었지. 천민, 넌 옆조 사람과 다툼이 생겨서 한밤중에 몰래 실험실로 돌아와 그들의 원심분리기 로터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지. 내가 야근하던 중에 마침 너를 적발했어. 샤오만, 나한테 빌린 립스틱 아직 돌려주지 않았잖아. 선생님이시군요. 선생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이제 믿으시겠네요. 그분이 바로 할머니세요.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비과학적인데. 우리 몇 명은 할머니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이미 확인했잖아요. 도대체 뭘 더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자, 이제 나이가 다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꼴이냐? 아 맞다, 나 할 일이 있어서 너희 셋한테 따질 시간이 없었네. 너희 셋은 정말 나를 너무 실망시켰어. 너희 셋은 이윤을 위해 상한 약까지 팔려고 하다니. 게다가 넌 돈을 벌려고 심 가문의 가훈까지 잊어버렸잖아. 설마 초심을 잇다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서 할머니께 사과해.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희 셋 1000번이나 베껴 써라. 과학자 행동 강령을 1000번 베껴 써서 이번 주 안에 나한테 내놔. 선생님, 그리고 너 이 약값은 절대 올리지 마, 알겠니? 네. 그리고 가교 글자 수가 적으니 1만 번이나 베껴 써라. 1만 번이라니. 이건 선생님, 전 정말 표절하지 않았어요. 이번 논문은 정말 제가 직접 쓴 거예요. 부모님이 곧 오실 거야. 지금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손 선생님, 너 때문이야. 자오카이 안심하세요. 이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학교는 논문 표절에 대해 절대적으로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적용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친구는 지난 한 달 동안 기숙사 문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쉔펑이는 어떻게 나를 모함할 수 있나요? 이 논문을 위해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파묻혀 지냈어요. 다시 졸업이 연기될까봐 두려워한다고 해서 내 연구 성과를 표절해서는 안 되잖아.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너 심풍인, 선생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선생님 앞에서 저를 때리려고 하잖아요. 비밀리에 말이에요. 이 일 때문에 저를 몇 번이나 협박했어요. 정말 어쩔 도리가 없어서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 수 선생님, 신풍인의 학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선생님은 심풍인의 학부모님이신가요? 심펑인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학부모를 불러야 하나요? 실례지만 선생님은 그 아이의
저는 그의 할머니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널 쫓아내려고 한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내가 너를 때릴 거야. 정말 날 때릴 거야? 아, 내 이 성미 좀 봐. 셔펑인 뭐 하는 거야? 감히 할머니한테 그렇게 굴다니. 일단 풍인의 일을 먼저 처리해. 너 도대체 뭐야? 감히 우리 아빠한테 지시까지 하냐? 네, 네. 다 선생님 말씀대로 할게요. 선생님, 신풍이는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건 신풍인과 그의 룸메이트 조카이, 저카의 논문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100% 확신할 수 있어요. 표절입니다. 불효자, 감히 남의 논문을 표절하다니. 우리 심가 사람들은 정직하고 떳떳한데 어떻게 너 같은 썩은 놈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너 같은 썩은 놈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아니,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학업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면 자퇴해라. 우리 심 가문은 이런 망신을 당할 수 없어. 민자, 그만해. 슈 선생님, 학술 표절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증거가 더 중요해요. 논문이 완전히 똑같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가 표절했다고 단정 지으시는 건가요? 이걸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쉔펑인의 평소 행동과 태도를 보면 학생답지 않잖아요. 수업 빼먹고 낙제하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 때문에 졸업이 몇 년이나 늦어졌죠. 하지만 자오카이는 착한 아이여서 평소에도 별다른 문제 행동은 없었고. 그래, 이건 명백히 쉔펑인의 논문을 표절한 거야. 선생님의 말씀을 무턱대고 끈다니.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께서는 단지 두 사람의 평소 행동 방식만 보고 기본적인 조사나 확인도 없이 제 아이가 표절했다고 단정 지으셨잖아요. 선생님의 판단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펑인이라는 아이를 제가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노년에 얻은 아이라서. 그래서 아이를 지나치게 응석바지로 키웠어요. 아마도 이 엉뚱한 일을 저지른 건 그 아이일 거예요. 우리 심가 사람들은 뼈속 깊이 정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등뼈에는 성, 싱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절대로 도둑질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언할 수 있다. 펑이는 절대로 표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풍인이 표절하지 않았다고 해도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내가 표절하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표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물론 증거가 있습니다. 논문을 내놔. 증거는 바로 이 논문 속에 있어요. 이건 화학 전공 논문인데 너 같은 꼬마가 이해할 수 있겠어? 젊은이 말 좀 예의 바르게 해. 그녀가 화학을 연구하던 시절에는 내 부모님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 늙은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해봐. 이런 걸 논문으로 내놓다니. 무슨 소리야? 이 논문 뭐가 문제야? 난 반년 넘게 썼는데. 이런 걸 쓰는데도 반년이나 걸리다니. 참. 이 논문이 정말 내가 쓴 거야? 그래. 무슨 일이죠? 내가 쓴 거라면 그 내용들은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몇 가지 질문해도 괜찮겠지? 물론이죠. 마음껏 물어보세요. 논문에 따르면 새로운 화합물 C5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핵심 촉매는 얼마나 사용했나요? 촉매 반응 온도는 얼마였나요? 사용했나요? 사용했나요? 그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가 내 연구를 표절했다는 뜻이다. 자오카이. 촉매를 0.5g 사용했다. 촉매 온도는 80도. 지속 시간은 2시간. 이 모든 것들은 논문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다행히 나는 미리 준비해 두었기에 논문 내용을 전부 외워두었으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예열 온도는 왜 550도인가요? 이 온도에서 금속 원자의 경향성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논문은 당신이 쓴 것이라고 했잖아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이 논문이 정말 내가 쓴 거라고 확신해? 그냥 잠시 잊어버린 것뿐이야. 논문 내용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억지 부리는 거잖아. 당신이 말했잖아요. 왜 이 온도를 선택했냐고. 저도 문헌을 찾아봤어요. 온도가 400도 이하라면 촉매 활성이 부족해 환원이 불완전해져. 반면 600도 이상이면 결정립이 뭉치기 쉬워. 활성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550도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서도 활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생각과 출발점은 옳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지지체 최적화를 위한 전처리 온도 범위 450 하바드도 사이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지도해 줄게. 누가 내 지도를 원하냐? 손 선생님, 쉔펑인의 설명은 매우 명확해. 게다가 전문적인 근거도 있고. 그런데 자오카이는 이제 사실이 명확해졌나요? 누가 표절을 하고 있는 건가요? 또 누가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면 이것만으로는 논문이 쉔펑윈이 쓴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너희는 한패니까 분명 미리 짜고 한 게 분명해.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심펑이는 분명히 마이지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을 했으니 슈 교수님 연구실의 출입 기록,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인해보면 진실은 저절로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CCTV도 있고 누가 실험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펑이 씨는 매일 연구실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자오카이는 몇 달 동안 기숙사 문 밖으로 나간 적도 몇 번 안 된다. 내가 진작 말했잖아. 바로 그가 내 걸 베낀 거야. 자오카이 학생,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선생님,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려워서 졸업하지 못할까 봐. 하지만 그의 논문을 훔쳤으니 금방 들통나지 않나요? 쉔펑이 졸업 연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으니 난 이 논문은 산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로 조사해본다면 그가 나보다 내용을 더 잘 알 리는 없잖아. 이렇게 심각한 일인 만큼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해. 나를 따라와. 아빠는 생각했어. 내가 알고 있다고. 내 눈에는 난 그저 무식한 놈일 뿐이야. 집에 골칫거리만 안겨주는 말썽꾸러기. 별일 아니야. 어차피 난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넌 절대 날 믿어주지 않잖아. 알았어. 이번에는 그렇게 열심히 논문을 썼으니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 기회에 말해봐. 이번에는 갑자기 아프게 됐잖아. 형도 회사 일로 바쁘고. 난 정말로 너희들이 내 일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는 걸 원치 않아. 게다가 저도 여러분께 골칫거리만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 막내 아들도 또 이제 다 컸고 그리고 너도? 무슨 일이 생기면 사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아들을 의심하다니. 어떻게 아빠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나? 당장 펑인한테 사과해. 무슨 소리야? 그가 나에게 사과하게 해. 보아하니 내게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우리 아빠는 고집이 세서 그 녀석이 나한테 사과하게 해. 펑인. 이번 거는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너한테 사과할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또 아픈 거 아니야? 이번엔 열도 없는데. 난 아프지 않아. 그럼 분명 그 여자한테 현혹된 거야. 아니면 왜 나한테 사과를 하겠어? 난 벌써부터 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 횡설수설하잖아. 방금 전에는 내 할머니라고까지 했잖아. 우리 집에 온 목적이 도대체 뭐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분은 내 할머니잖아. 무슨 소리야? 그분은 내 할머니야. 이렇게 키가 작은 꼬마. 아니면 뭘로 생각했어? 어린 소녀. 논문의 치명적인 오류를 꿰뚫어 볼 수 있다니. 저우카이를 말문이 막히게 만든 결정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니. 내 할머니 같은 최고 수준의 과학자만이 세부 사항을 처리하는 법을 알 수 있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믿든 말든 나한테 할머니라고 불러. 할머니, 일단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이런 걸 써낸 사람이라면 감히 내 손주라고 말하다니. 내 논문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내가 고생해서 쓴 거라고. 대충 훑어봐도 허점이 몇 군데나 보이는데. 논리가 뒤죽박죽이고 논증이 불분명해. 이게 무슨 논문이야. 이건 그야말로 농담 모음집이나 다름없잖아. 다들 다 이렇게 쓰잖아. 적어도 난 직접 실험도 해봤는데 다른 사람이라면 그 논문들은 다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것들일 거야. 난 그들보다 훨씬 낫다. 할머니한테 대들지 마.
다시 써. 내가 만족할 때까지. 왜 그래? 다들 알다시피 학부생의 논문은 그냥 학술 쓰레기라는 걸 다들 알고 있잖아.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 없잖아. 졸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졸업만 하면 되는 거가 무슨 말이야? 대학생이란 게 뭐야? 대학생은 인류 문명의 선봉이며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사회 진보를 이끄는 주역이다. 여러분의 어깨 위에는 미래가 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펜 끝에는 논문뿐만 아니라 인류 지식의 경계를 넓혀가는 개척도. 그런 태도로 어떻게 선봉이라는 칭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돌아가서 다시 쓰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대학생이고 사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대해야만 한다. 여러분이 발전해야 인류도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비로소 발전하고 국가가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됐어. 엄마가 돌아오셨어. 우리 가족은 한 번도 함께 모여 식사한 적이 없어요. 집에 가서 밥 먹자. 그게 바로 나잖아.